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적인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정이라 그러면 건축기사 실기나 산업기사 실기를 준비할 때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라는 것은 뭐 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정이라는 부분이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배점이 한 10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분 점수라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채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공정이란 이 한 문제가 나오는데 10점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0점 처리될 것이냐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정이라는 개념을 잘 세워 놓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굉장히 좀 쉬운 부분인데요. 근데 한순간의 실수로 여러분들이 0점 처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개념,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개념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 자세히 알 필요 없고요. 사실상 우리가 공정이라는 공정관리라는 부분, 그래서 파고 들어간다면 공정표 작성이 되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사실상 이것을 그리는데 뭐 공식이라는 것보다는 원칙이라는 것만 알아두셔서 그 적절하게만 잘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말할 거 없이 바로 우리가 시작해 보는데, 자, 공정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공정관리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공정관리 이렇게 한번 보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직접 필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차 실기는 뭐 사지선다형도 아니고요. 논술형이에요. 작업형이다. 작업형이라 그래서 주관식 직접 써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연습을 하실 때도 공정을 준비하시든 뭐 적산을 하시든 시공을 하시든 뭐들 하든 간에 직접 연습장에다가 드로잉,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을 계속 트레이닝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만이 손에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관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하기 전에 기본적인 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 모르고 우리가 진짜 문제 풀린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시고, 내가 공정을 쉽게 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뭐 법적으로 뭐 정해진 게 아니라 뭐 규칙이 따로 있겠지만은 제가 이것을 그동안 공정표를 작성해 봤을 때 이 방법이 좀 원활하다, 쉽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배점이 한 문제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죠? 한 문제 나오게 되는데 보통 10점짜리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10점을 얻을 것이냐 또는 0점 처리될 것이냐라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라는 거. 당연히 이 강의를 들으시면 10점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것을 눈에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공정관리라고 하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의 99.9%는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하는 것이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럼 네트워크 공정표를 우리가 작성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공정표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뭡니까? 공사의 순서죠. 그걸 한눈에 봄으로다가 공사 기간이라든지 뭐 공기 단축이라든지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일단은 뭐든지 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첫 번째 뭡니까? 바로 공정표를 작성할 줄 알아야 돼요. 공정표 작성.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모든 이 공정관리라는 문제, 공정표 작성에 있어서 맨 처음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겨야 될 이겁니다. 그렇죠? 처음 시작이 공정표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그려야만이, 작성을 해야만이 다음 과정이 올바르다라는 거죠. 일단 맨 처음에 공정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뭡니까? 뭐 일반적으로 일정 계산 들어오는 거죠. 일정 계산,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뭡니까? 뭐 여유 시간을 구해라라는 문제, 여유 시간. 그 다음에 뭐 나오는 것이 이제 공기 단축,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일정 계산을 해라 또는 여유 시간을 해라, 공기 단축을 해라라고 했을 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일정 계산, 여유 시간이 그 대표적인 거라고요. 하여튼 일정 계산이건 여유 시간이건 공기 단축을 할 때 기본이 되는 겁니까? 이 세 가지를 만약에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완성이 돼야 된다? 공정표를 제대로 그려야만이 일정이건 여유건 공기가 단축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얘기해 드릴 것은 바로 공종표 작성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말할 거 없이 바로 우리가 한번 보는데요. 자, 먼저 공종표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나 법칙, 규칙을 보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원리 아는 것도 있고요. 내가 정하는 뭐 특별한 뭐 용어도 있습니다. 그런 용어로 보면 쉽게 이해되리라고 보죠. 자, 그러면 맨 처음 할 게 뭐냐면 첫 번째, 공종표 작성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 공종표를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바차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뭐 네트워크 공종표가 시험 출제율이 99%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공종표를 작성할 때 용어에 대한 개념을 좀 보도록 하죠.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보죠. 자, 용어다 그러면 용어에서 잘 나오는 것 중에 좀 알아야 될 거, 뭐 결합점이라는 것이 있다. 결합점. 자, 결합점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라 하냐? 이벤트다라고 합니다. 결합점. 뭐 A 작업의 결합점, 뭐 A 작업명 뭐 이렇게 나와주는데 일단 결합점이다 표현하고요. 근데 뭐 이런 명칭들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작성하는데 원활하다라는 거죠. 자, 이벤트라고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결합점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공종표를 작성할 때 처음과 끝에 항상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결합점 동그랗게 표현합니다. 자, 공종표가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의 순서를 나타내는 화살표가 나와주고, 그 다음 또 화살표를 좀 이렇게 표현해보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 또 화살표가 가지고, 뭐 이렇게 단순하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결합점이라는 것은, 자, 처음에 항상 나와주고, 그 다음, 네트워크 공종표가 끝났을 때, 끝에도 항상 나와준다. 라는 개념. 끝. 결합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항상 그리고 끝날 때도 항상 그림으로다가 공종표를 끝낸다라는 개념, 결합점에 대한 개념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이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업이다 그래서 액티비티다라고도 표현하죠. 액티비티 이렇게 하는데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도 내가 그려놨습니다. 작업이 뭐니까 작업의 방향을 나타낸다. 액티비티다 그래서 화살표입니다. 화살표이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됩니까? 이런 화살표인데 실선으로 돼 있는 거 이걸 작업 액티비티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여기서 화살표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소요 공기가 들어가요. 작업 일수다 이렇게 보고 소요 공기 이렇게 보고요. 또는 작업 일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작업 일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데이터라고 그래서 공종표 작성할 때 문제에 다 주어집니다. 주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우리가 터파기 한다, 토공사를 한다, 기초공사를 한다. 터파기 뭐 7일 걸렸다, 기초공사 10일 걸렸다. 뭐 미장공사, 구조체공사, 뭐 7일 이런 것들 각 단위별로다가 공기를 우리가 알 때 이 화살표 작업 액티비티 밑부분에다가 소요 공기를 작업 일수를 작성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당연히 위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작업명을 쓰게 됩니다. 작업명. 자, 작업명을 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작업명은 여러분 시험에서 뭐 기초공사다, 토공사다, 미장이다, 마감공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알파벳으로 씁니다. 알파벳 라지, 알파벳 A, B, C, D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어되는 내용은 위에 작업명이다 그래서 뭐 A나 B가 주어지겠죠. 이것도 데이터상에 주어지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문제상을 보시고 적으시면 되는 것이고 소요 공기, 작업 일수도 주어진다. 그래서 액티비티라는 것은 화살표, 실선 방향이다. 이벤트와 연결된다라는 걸 보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네트워크표를 작성할 때는 위에다가는 바로 작업명, 밑에다가는 소요 공기를 쓰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이 작업명 액티비티를 뭐라고 제가 표현을 할 거냐, 이 부분을 총알이라고 해보죠. 총알이 뭡니까? 총 있죠. 총 땅땅땅 쏘면은 실탄, 그죠? 맞으면 사람 죽는 총알.
그 총알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쏜다 그러면 뭡니까? 얘 이벤트 여기다가 총알을 쏜다 이렇게 이런 개념 일단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작업 액티비티를 총알로 우리가 비유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세 번째로 더미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더미라는 거 알아두자. 더미. 그 더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더미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화살표인데 이러한 파선에 대한 화살표로 표현되는 게 더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미. 자, 더미라는 개념은 우리가 뭐가 됩니까? 작업에 관련된 먼저 했느냐, 나중에 할 거냐 그런 선후 관계만 표현하는 것이에요. 선후 관계만 알려주는 화살표를 우리가 덤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액티비티 화살표는 총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가짜 총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짜 총알. 그래서 공포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공포탄이에요. 위력이 없어, 위력이. 이거는 공포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실탄이 아니라 공포탄. 그럼 공포탄 맞으면 뭐가 됩니까? 사람 안 죽죠. 소리만 크고 안 죽어.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들어봤을 때 얘는 뭡니까? 영혼 자체도 없어요. 얘가 사실상 실세야. 공사의 실세입니다. 실세라는 것은 바로 뭐다? 작업명과 작업 일수가 주어지는 이 화살표, 작업 액티비티가 실세고 총알이다, 파워가 있다는 것이고요. 얘는 파워가 없어요. 영혼도 없어. 그냥 방향만 제시한다. 그냥 전후만 알려준다. 이 공사 다음에 이게 들어간다. 그 정도만 알려주는 것이 덤이다. 그래서 이 더미는 뭐가 됩니까? 위에 작업명이라든지 소요 공기, 작업 일수가 표현되지 않고요. 화살표만 우리가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나중에 만약에 작업의 반영, 액티비티가 나올 수 없는 부분에 의해서는 일반적으로 더미를 활용해서 선후 관계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요. 자, 그럼 바로 우리가 일단은 작성의 원칙이다. 그래서 네트워크 공존표를 그리기 위한 원칙을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작성의 원칙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순서대로 한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뭐 기본적인 상식이죠. 뭐든지 일은 순서대로 있다. 작업도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뭐 토파기 기초공사 안 하고 바로 뭡니까? 미장공사 들어갈 수 없죠.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공존표도 공사에 대한 순서이기 때문에 순서대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 그죠? 뭐 1번, 2번 넘버링 가고요. A, B 작업으로 가준다라는 이런 순서, 뭐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이벤트로 연결된다. 그죠? 항상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된다? 이벤트로 연결을 해라 라는 겁니다. 저 이벤트로 연결한다는 것은 바로 뭐가 됩니까? 이렇게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로 연결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다시 여기다 총을 쏴갖고요. 이런 식으로 아무 허공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더미를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내가 보면요. 세 번째로 더미를 활용. 자, 덤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공포탄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럼 덤에 대한 활용은 바로 뭐냐면 예를 들면 자, 여기에 시작하죠. 시작할 때 우리가 뭐 결합 처음 시작한다. 그럼 이벤트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러한 식으로 뭡니까? 결합점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 A 작업이다. 그래서 뭐 소요 공기가 3일이다 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작업이 갈 수 있다.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죠.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위치에서, 다른 현장에, 다른 부분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B 작업이 이틀 걸린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시작해서 A라는 작업과 B 작업이 간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올바르지 않은 네트워크 공존표 작성의 원리가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는 화살표는 총알이라고 했습니다. 총알이라는 건 뭡니까? 딱 한 방만 쏘면 돼요. 총알을 2방 맞으면 기분이 나쁘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요 이벤트에서, 요 작업에서 총알을 쐈어요. 총알을 쐈고 총알을 맞았어. 또 총알을 쏴도 총알을 맞았어. 총알을 뭡니까? 2번 맞았습니다. 2번 맞은 네트워크 공정표는 잘못된 것이다. 총알은 한 발만 맞아야 된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래서 총알을 2번 맞지 마. 그러면 여기서 바로 뭐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더미를 쓰는 거예요. 그 더미를 어디다 쓰느냐? 이런 식으로. 자, 내가 좀 지워볼게요. 자, 지워보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에 뭐 여러분들 노란색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어 놓고 뭐 같은 위치로 해보죠. 되도록이면 예쁘게 공정표를 그리는 게 좋죠. 이렇게 놓고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 총알바지가 되는 거죠. 총알바지가 돼서 총을 한 방 맞았고, 그 다음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더미로 공포탄으로 연결한다면 이것이 바로 가장 올바른 더미의 활용, 네트워크 공정표가 됩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의 이벤트에 총알을 2개 맞을 수 없다. 한 발만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활용한다? 더미를 활용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되는 반복되는 연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더미 활용 봤고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예시를 들면서 기본적인 사항들 알았으니까 이걸 토대로 우리가 한번 공정표를 그려보자라는 것으로 좀 기억을 해볼게요. 자, 하나의 예시를 우리가 들어보면 예시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바로 뭐가 된다? 데이터라는 게 주어지고요. 어떻게 주어지느냐? 작업명이라는 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선행 작업이라는 것이 주어져요. 그래서 내가 좀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선행 작업이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 더 많이 주어지는데 지금 예시니까 일단 2개는 항상 주어진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작업명이라는 게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위에다 쓰는 작업명, 그래서 뭐 기초공사다 토공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알파벳으로 표현한다. 그 작업명을 A, B, C, D. 자, 그럼 작업이 총 몇 개라는 겁니까? 4개라는 거고요. 또한 이 작업명은 아까도 얘기했죠. 작업명 A에서 총을 쏘고 작업명 B에서 총을 쐈다라는 겁니다. 즉 총알의 개수가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네트워크 공정표를 다 작성했을 때 작업명이 몇 개냐에 따라서 총알, 실탄을 쏘는 실선 화살표는 총 몇 개가 나와야 안 쓴 겁니까? 총 4개가 나와야 올바르게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작업명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다? 총알 개수다. 이것이 정확하게 나왔을 때 공정표를 우리가 검사하는 식으로, 검수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선행 작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었을 때 A라는 작업을 하기 전에 A라는 작업명 A에 선행 작업이 된다. 후속 작업이 아니라 A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 작업이 선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선행 작업은 A라는 작업이 있으면 A라는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작업들. 선행 작업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시험 문제 조건에 주어집니다. 그렇죠? 주어지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주어지죠. 선행 작업이 이렇게 X자로 표현합니다. X자로 표현했다고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선행 작업이 없다. A라는 작업은 선행 작업이 없다. 선행 작업은
뭐 잠깐 내가 잘 정리해드리면 선행 작업이라는 것은 A라는 작업을 하기 전에 하는 작업을 우리가 선행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 선행 작업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처음으로 시작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A라는 작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A라는 작업은 여기 뭡니까? 그 전에 이루어졌던 작업이 없죠.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뭐 보죠. 선행 작업은 A하고 B가 없다라고 보고요. A라고 B가 없다고 보고 그 다음 C에 대한 선행 작업은 A하고 B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A라는 B라는 작업이 끝난 다음에 C가 간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내가 쉽게 그리는 방법을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D라는 선행 작업은 B다.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라고 했을 때 뭐 간단하죠. 일단 공정표를 우리가 작성해 보자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끊어주는 게 좋아요. 끊어주는 게 좋다. 알기 편한 선행 작업이 없는 것끼리 좀 이렇게 끊어주고 여기 나와주고요. 그런 다음에 일단은 C하고 D가 있어요. 그 다음에 A, B가 있는데 맨 처음 할 것이 선행 작업이 없는 것이 바로 이 공사의 시발점이다. 시작점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행 작업이 없는 A, B 이렇게 납니다. A, B 항상 시작할 때 내가 뭐부터 만들어 했습니까? 이벤트부터 만든다. 이벤트 동그라미부터 해서 공정표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었고 시작을 하죠. 근데 선행 작업이 없는 것이 A, B다. 그럼 여기서 A, B라는 작업이 동시에 시작이 됐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럼 이렇게 나오면 그냥 뭡니까? 동시에 작업이 두 개 생겼네. 그러면 총을 두 방을 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A라는 작업, B라는 작업. 별다른 특징이 없으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쓰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굳이 안 해도 A하고 뭐 B로 바꿔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공정표를 헷갈리지 않고 원활하게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하시면 좋고요. 그동안 내가 만들어 놓은 법칙을 생각해 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A라고 B라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작업명 A, 작업명 B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 C하고 D 작업이 있어요. C하고 D. 자, 여기서 어떤 걸 먼저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선행 작업이 작은 것부터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뭐 꼭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해야 원활하게 작성하기 편하다는 겁니다. 그 선행 작업이 작은 거는 바로 뭡니까? A, B는 두 개의 선행 작업이 있고 C는 A, B라는 선행 작업이 두 개가 있고 D는 B라는 선행 작업이 있다. 그럼 B부터 하는 게 좋죠. 뭐 C, D 위에서 아래부터 상관없는데 작은 거부터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 자, 그러면 D부터 했고요. D에 대한 선행 작업은 B다. B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D 작업이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작업명 D는 이렇게 봅니다. 작업명 D의 선행 작업은 B다.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가주겠다라는 거죠. 좀 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보면 지금 따로따로 그려서 그렇죠. 자, 이렇게 작업명 D의 선행 작업은 B다. 이렇게 표현을 해 달라라는 겁니다. 일단은 내가 어떻게 그렸어요? 화살표를 다 그리지 말고 반만 그려라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C 작업 들어가 볼게요. 선행 작업 두 개. C에 대한 선행 작업은 A, B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업명 C는 선행 작업이 A하고 B다. 그럼 A는 바로 와서 총 한 방 쏴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B 작업이 뭡니까? 이렇게 와서 왜냐하면 B라는 작업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B라는 작업이 여기 있으니까 바로 올라와서 위로 가서 총을 한 방 쏴주면 되겠죠. 아까 말했던 하나의 이벤트에 총알을 두 방 맞으면 안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하나, 둘, 뭐 이렇게 맞는 건데 그 다음 마지막에 뭐가 됩니까? 더 이상 작업이 없다. 그러면 종료를 시켜야죠. 종료를 시킬 때도 항상 뭐가 필요하다? 이벤트가 필요하다. 이벤트 해놓고요. 이 작업이 이렇게 모아진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난 120도 정도를 꺾었어요. 뭐 직각으로 꺾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예쁘다. 그 채점자한테 예쁘게 보여주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이러한 각도로 120도로 해주면 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검사를 해야 된다. 검사라고 했을 때 작업량이 이 개수가 바로 뭘 의미한다? 총알의 개수를 의미한다 라고 그랬어요. 총알의 개수. 근데 총알이 몇 개입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 뭡니까? 올바르지 않은 네트워크는 틀렸다는 겁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뭘 활용한다? 더미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미라는 놈은 뭡니까? 영혼이 없는 놈이에요. 영혼이 없는 놈이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다 주로 사용한다? 작업량이나 작업 일수가 없는 곳에 활용될 수 있죠. 자, 그러면 A 작업, B 작업, C 작업, 작업량 D는 전부 다 우리가 작업이 존재하는 것이고 여기에 없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화살표죠. 그럼 이 부분을 다시 우리는 뭘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더미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예시를 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럼 뭡니까? 총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더미에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소요일수 안 적었지만 소요일수를 주어지면 바로 적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넘버링이 들어가요. 넘버링. 자, 하나의 흐름에 작업에 순수된 넘버링인데 넘버링은 0으로부터 시작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1로 시작해도 되고요. 아니면 5로 시작해도 돼요. 중요한 어떤 걸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시작 없는데 중요한 것은 전의 숫자보다는 후의 숫자들이 커야 된다는 거. 그것만 보시면 되고 5로 갔으면 여기 8로 가도 되고 7로 가도 10, 점점 커지면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혼동이 많이 와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0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저는 보통 1로 시작하더라. 1로 시작합시다. 그럼 흐름의 반영을 하는데 이렇게 똑같이 간다 그러면 항상 별 특이한 사항이 없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넘버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2번, 3번이 가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가니까 일반적으로 2번, 그 다음 3번, 그 다음 4번으로 흐름의 순서로 자연스럽게 넘버링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보죠. 자, 하나 더. 자, 이건 좀 짧게 써볼게요. 작업명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거 소요일수, 그 다음 선행작업. 자,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작업명이다 했을 때 이것도 간단하게 4개 정도 해볼게요. A, B, C, D라는 작업이 있고요. 소요일수가 4일, 3일, 3일, 이틀 걸렸다라고 보고요. 선행 작업이 A하고 B는 없고 C는 A, B라는 선행 작업이 있고 D는 A, B라는 선행 작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해 보자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작업할 때 이거 내가 정한 규칙이에요. 내가 정한 규칙이야. 법적으로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자, 규칙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탄이다. 실탄이면 뭡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화살표죠. 그렇죠? A, B, C, D 그러니까 쏘는 뭐 총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실탄의 개념을 봤을 때 이 실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이벤트에 실탄은 2개 맞을 수 없다라고 했고요. 일단 실탄은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 화살표를 만들 때 뭡니까? 작업 일수가 적은 쪽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작업 일수가 적은 쪽에서 실탄을 쏘는 게 좋다. 더미를 여기서 만들까? 아니면 액티비티 실탄 여기서 쏠까 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 작업 일수가 적은 쪽에서 쏘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이고 그럼 그 반대가 바로 뭐가 됩니까? 공포탄이 되겠죠. 공포탄 더미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작업 일수가 이거 뭡니까? 반대가 되겠죠. 큰 쪽에서 공포탄을 쏘는 게 좋다라는 개념으로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쪽, 공포탄 더미. 그러니까 이건 더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미는 작업 일수가 많은 쪽, 싫다는 작업 일수가 적은 쪽에서 쏘는 것이 좋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 네트워크 공정표를 만들어 보는데 작업명이 A, B, C, D다. 그럼 싫다는 총 4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여기서 끊어보죠. 끊는 작업. 이렇게 끊어서 일반적으로 A, B의 작업과 C, D의 작업을 나눠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으로 끊는 것도 하나의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딱 보시면 여러 가지 우리가 공정표를 작성해 보는 거 하다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뭐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일단은 볼게요. 뭐 작업명 AB, 작업명 AB 나와주고 선행 작업이 없는 건 작업명 AB다. 그럼 똑같죠. 이벤트로 시작해서 총을 2방 쏜다는 겁니다. 쐈을 때 A하고 B, 자 이러한 작업들이 나와준다는 거. 자, 그러면 자 보세요. C하고 D 작업 들어가죠. C하고 D 작업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C의 선행 작업이 A, B다 이렇게 나옵니다. C의 선행 작업이 A하고 B래요. 그럼 A, B를 좀 모아서 우리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작업명 C는 A하고 B다. 하나의 이벤트에 총알 2방 맞을 수 없다. B는 와서 그냥 총 한 방 쏴주면 되겠죠. 자, 쏴줬을 때 이것도 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A라는 작업명은 소요일수가 4일, B라는 소요일수는 3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싫다는 되도록이면 작업일수가 적은 쪽에서 맞아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뭡니까? 좋게 편하게 A, B가 몰아지는 부분에 C 작업을 그 근처에다가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도 계속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되고요. 그럼 A가 와야 되는데 그냥 오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하나의 이벤트에 총알을 2개 맞기 때문에 안 된다. 총알은 하나만 맞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뭡니까?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어 놓고 다시 뭘로 와야겠어요? 더미를 활용해서 싫다는 하나에 맞게, 싫다는 되도록이면 소요일수가 적은 쪽에서 맞게끔 모아줘서 한다면 지금 C 작업에 대한 선행 작업 A, B가 충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 작업도 뭡니까? D 작업도 선행 작업이 A, B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D 작업도 선행 작업이 A, B다라고 하면 바로 뭐가 됩니까? A, B가 모아지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총을 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작업명 뭐가 됩니까? 여기는 이제 D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써보죠. C도 소요일수 3일, D도 소요일수 2일. 항상 이 글을 쓸 때도 뭡니까? 이런 액티비티 화살표의 정중앙에다가 쓰는 것을 항상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릴 때는 화살표 끝까지 그리지 말고 반만 그려서 좀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 공정변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를 보거나 또한 내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금방 숙달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뭡니까? 모든 A, B, C, D에 대한 작업에 대한 네트워크가 끝났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제 종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종료를 했을 때 그것도 A, B, C, D니까 D쪽에다 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해서 공정표에 대한 종료가 되고, 그럼 여기에다 D가 여기서 끝난다. 그럼 C도 다시 와서 이벤트 결합점에 와서 종료를 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또 해버리면 바로 뭐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하나의 이벤트에 총알을 2방 맞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다. 이럴 때 우리가 뭘 활용한다? 더미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원칙 나왔잖아요. 싫다는 작업수가 작은 쪽에서, 공포탄은 큰 쪽으로.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면 싫다는 작업 맞아도 좋고요. 그래서 공포탄은 큰 쪽에서 맞아라. 그럼 이랬을 때 다시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서 총알바지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는 뭐가 됩니까? 더미로다가 연결함으로다가 기본적인 원칙에 우리가 하나의 규칙적으로 개념을 하게 된다면 올바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넘버링 해볼까요? 넘버링 해보면 1번으로 시작한다. 0으로 하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헷갈리지 않죠? 여러분들이 뭐 괜히 많은 숫자를 하는 것보다
1로 하던 그 후는 이거보다 1보다 크면 된다라는 겁니다. 넘버링의 흐름은 이렇게 간다는 거. 화살표 방향대로 이어지면 된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위에서 아래로 그냥 가는 거죠. 2번, 3번. 3번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4번, 5번으로 맨 마지막 이벤트가 마지막 숫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검사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총알은 총 몇 개 나와야 돼요? 화살표는 총 4개가 나와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맞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공정표를 제대로 그려야만이 일정 계산을 하든 여유 시간을 구하든 뭐가 됩니까? 공기 단축을 하든 그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처음부터 공정표를 잘못 그리게 되면 다른 거 다 틀리게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정표는 10점 아니면 0점이다. 뭐 아니면 도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보고요. 하나 더 우리가 볼게요. 또 저는 계속해서 이러한 예시들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분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잠깐 씌워보고요. 하나를 더 보면요.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또 하나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도 작업명, 소요일수, 그 다음 선행 작업. 자, 이런 것들은 데이터 문제상에다 주어진다는 것이고요. 작업명이 A, B, C, D, 그 다음 E, F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 소요일수가 여기는 3일, 2일, 4일, 3일, 아이고 잠깐만 여기 5일로 하죠. 잠깐만 여기를 5일로 하고요. 5일, 3일, 그 다음 2일, 4일, 그 다음에 3일, 2일로 보자.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선행 작업은 A, B, C는 없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D, E, F는 선행 작업이 A, B, C, A, B, C, 여기도 A, B, C 이렇게 가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맨 처음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끊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선행 작업이 동일하게 되는 부분 끊어주고요. 보통 끊었는데 보통 3개를 많이 끊어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통 3개예요. 여기도 뭡니까? 선행 작업만 보세요. 선행 작업이 같은 거 3개 하나 묶고요. 그 선행 작업 뭡니까? A, B, C. 그 만약에 더 있다 그러면 뭡니까? D, E, F로 가겠죠. 그럼 A, B, C, A, B, C 하나의 3개를 하나의 그룹으로 우리가 섞는다. 그러니까 최대 이게 3개로 가요. 3개로 가준다. 그래서 거의 아까도 그랬지만 거의 이러한 식으로 가준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예쁘게 여러분들이 공정표를 좀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중앙 위치, 중앙의 선. 자, 중앙 위치를 어떤 작업명을 할 것인가 라는 거. 그래서 중앙 작업명의 위치다. 이렇게 볼게요. 작업명의 위치. 자, 보게 되면요. 여기 A, B, C는 뭡니까? 여기는 A, B, C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A, B, C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네트워크 공정표를 원활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중앙 위치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갈 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중앙 위치가 요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선행 작업 첫 번째 선행 작업이죠. 지금 선행 작업 부분. 선행 작업 부분이 이렇게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A, B, C, A, B, C, A, B, C 이렇게 동일한 부분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그죠? 모두 같을 때라는 개념. 그죠? 또는 이렇게 A, B, C 그다음 B, C 그다음 C 또 순서대로 가고 있다. A, B, C 갔다가 B, C 갔다가 C로 갔다가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 그죠? 이럴 경우에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순서대로라는 게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A, B, C 이러한 식으로 가운데에 B라는 작업명이 들어오면 된다라는 거. 그렇죠? 이것도 많은 문제를 풀면 아는데 꼭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없지만 내가 그동안 해보니까 이게 가장 원활하다, 작성하기가 좀 편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똑같은 분류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 B가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된다. 그럼 순서대로 A, B, C를 해주면 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불규칙적인 것이 있죠. 불규칙적인 거. 자, 불규칙적인 걸 보면 세 번째 타입과 네 번째 타입이 있는데, 자, 선행 작업이 이런 식으로 A, B, B 또는 A, C로 줘뒀다든지 이 세 칸에 있는 것들이, 또는 A, B, B, C, 그 다음 C 이런 식으로 나왔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도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열이 안 돼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뭡니까? 특이한 놈을 하나 잡아라는 겁니다. 특이한 거. 딱 봤을 때 특이한 애 뭐가 됩니까? B, B, A, A. 이건 두 개씩인데 얘는 하나야. 그럼 뭡니까? 이 C를 중앙에 위치시켜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것도 B, B, C, C. 이것도 뭐가 됩니까? B, B, C, C. 특이한 놈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A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죠? 여기도 A가 되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특이한 놈이 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 A, B, 여기가 A 또는 AC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것도 뭐가 됩니까? B하고 C는 하나밖에 없는데 A가 세 개야. 그럼 특이한 게 뭡니까? A가 좀 특이해 보인다. 이걸 감각적으로 찾는 거죠. 감각적으로. 자, 이렇게 했을 때 중앙에 위치해 있는 선을 어떤 걸 선택할지를 선행 작업 그룹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그동안 출제했던 문제를 평균적으로 내봤을 때 빠르게 작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앙 위치를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원활하다, 편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여기 그려졌던 아까 그거를 우리가 토대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공종표는요, 계속 그려보셔야 됩니다. 계속 그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아까 이 부분에 대한 공종표를 그려보면 지금 작업명 A, B, C가 선행 작업이 없대요. 그러면 처음에 이벤트로 시작해서 총을 3방 쏜다는 거죠. 얘는 여기에 별도의 선행 작업이 없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작업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기다가 A, B, C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는 것들은 뭡니까? 보통 중앙에 뭐가 된다? B가 가준다. 순서대로 A, B, C 순서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중앙 위치의 선을 잡기가 좋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B, 그쪽부터 삐뚤었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된다? 여기 작업이 있다. DEF가 있다는 건데요. 자, DF 중에 뭐부터 한번 순서를 해보죠. D. 작업명 D는 선행 작업이 A, B, C다. 이렇게 A, B, C다 그러면 순서대로 A, B, C가 밑으로 가게. 그죠? 그러면 작업명 D는 선행 작업이 A, B, C다. 그러면 C에서 바로 총 한번 쏴주고요. 쏴주고 다른 것들은 총알을 이룰 수가 없겠죠. 항상 한 놈한테는 총알을 한 발만 맞아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뭐 이것도 써보죠. A 작업은 5일, B 작업은 3일, C 작업은 2일.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면 좀 작업 일수가 작은 쪽에서, 그죠? 총을 맞는 게 좋다. 그 다음 나머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총을 좀 맞으면 안 되니까 더미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더미를 활용하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간다. 총 쏴주고 총 쏴주고 총알바지 되면서 얘는 더미로다가 이렇게 이어준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그럼 D 작업은 선행 작업 A, B, C가 충족이 됐고요. E하고 F도 선행 작업이 A, B, C예요. 그럼 E 작업부터 해볼까요? E 작업. 그럼 A, B, C가 모인 부분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총 쏴주고 E 작업. 여기도 총 쏴주고 뭡니까? F 작업 가주죠. 내가 넘어갔는데 되도록이면 처음에 그렸던 공간에 돌아오는 게 좀 보기가 좋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F 작업은 2일,
그다음에 이 작업은 3일. 그다음에 D 작업은 4일이다. 소요일수 써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럼 작업을 좀 우리가 결합해 주겠죠. 여기서 DEF다 그러면 그 DEF 끝난 자 여기다. 그러면 여기다 총 맞아주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이벤트 하나에서 한 놈한테 총을 3방 맞을 수 없으니까 여기도 총알바지 하나 만들어 놓고 뭘로 연결해 준다? 더미로 연결해 주면 끝.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넘버링 해볼게요. 1일로 시작한다가 위에서 아래 내려오니까요. 화살표 반향도 그렇게 돼 있고요. 2일, 3일, 4일.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5일. 넘버링 5, 넘버링 6, 넘버링 7로다가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네트워크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 원칙을 내가 설명해 드렸고요. 많은 예시를 들면서 내가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근데 오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다라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공조표 작성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일정 계산 정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